글로벌 시황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백신의 기대감은 있었는데 엇갈려서 마감된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백악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게 된다면 미국 쪽에서 중국과 홍콩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좌관은 중국이 근본적으로 홍콩을 차지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홍콩은 높은 자치권을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홍콩은 전 세계 금융 허브의 입지를 자랑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위가 상실하게 되는 거고 미국의 특별법상 이 홍콩의 특별적인 지위를 상실시킬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홍콩이 더 이상 아시아 금융 허브의 중심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 기업이 홍콩에 있을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못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이 서방 국가들 또한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또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6월 말 정도 주요 7개 정상국들이 함께하는 이 정상회의를 개최하길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상회의가 아니라 대면 회의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워싱턴에서 개최하기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간으로 봤을 때 3대 지수는 3%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된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은 떨어졌습니다만요.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주요한 상승 동력이었다라는 설명과 함께 지난주 반등을 이번 주에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자,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내내 좋은 흐름을 나타내던 국제유가의 흐름이 지난 금요일에는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국제유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원유의 국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그런 진단들이 있으면서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2% 내외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반면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관련해서는 증시에 불안감을 주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 뉴욕 증시는 여전히 기대감을 한켠에서는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조금은 늦춰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 쪽, 그러니까 남미 쪽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환자가 516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남미 지역의 확진자가 65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시아라든지 유럽, 미국 쪽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중남미 쪽의 확산세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WHO도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미국 쪽에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연말까지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의 백신의 데이터를 이 파우치 소장이 체크를 해봤다라고 하는데요. 희망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이것이 꽤 희망적인 수치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올 연말까지 코로나19의 백신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백신을 배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 파우치 소장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백신 개발에 대한 스케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온전하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와 전 세계 증시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이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조금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중국과 홍콩에 제재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뭐 말싸움에 그칠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대선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기 전에도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충돌을 하면 지수가 출렁출렁 거렸던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이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은 우리의 시장의 불안 요소로밖에 작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금통유 이슈, 이 굵직한 이슈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는 이런 글로벌 악재,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미중 갈등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백신 개발 기대감은 있는데 과연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흐름들도 잘 보시면서 이번 주 장 계산을 해보시죠. 네, 미중 관계에 따라서 우리 지수가 조금 출렁거릴지 아니면 이것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이번 주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종목 전략 오늘도 잘 전해드려야겠죠. 김영구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좀 힘차게 시작을 해보라는 의미로 구호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개굴. 팍팍! 네, 고맙습니다. 자, 한 주간 출발이 좋아야 될 텐데 지난주 저희 금요일 시장 보니까 시가를 고꾸라해서 시가를 고가로 해서 좀 고꾸라진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주말 사이 미중 갈등의 골도 좀 깊어지지 않았나라는 우려감도 있고요. 어떻게 또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전략 제시해 주세요. 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금요일 날 저희 추천 종목 두 종목이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요. 천만 다행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종목을 사신 분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되게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종목을 AS 해드릴 테니까요. 추천 종목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신다면 그래도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그다음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짤 수 있으니까요. 꼭 8시 10분에 되면 저희 방송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종목을 아침에 시가에 매도할 거니까요. 많이 올랐던 종목 AS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씩 보고 그다음에 지금 실시간을 움직이는 나스닥 선물과 S&P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은 미국은 그냥 강보합, 약보합에서 끝났어요. 약보합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홍콩에 대한 부분들,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실물 경제에 대한 부분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5일선 쪽에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곡점 라인이라는 얘기예요. 다우존스는 박스권에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 박스권에 잡혀 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올라가려면 좀 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는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따가 보여줄 홍콩 쪽
그 지수를 잘 봐야 돼요. 이따가 금요일날 항생이 6% 정도 빠졌어요. 강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는 홍콩 쪽 관련을 보고 그다음 환율단들을 잘 체크해야 되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강보합이 끝났다. 여기 갭든 자리가 되게 강해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잘 버티고 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잘 못 가고 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 빅테크 기술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시장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ETF, 그다음 ETF, 나스닥, 인버스 쪽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 5일선에 타고 있죠. 네, 5일선에 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변곡점 자리에 5일선을 간신히 잡고 있거든요. 여기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5일선에 잡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쪽을 좀 위로 올라가려면 여기 자리에서는 되게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재료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 재료의 부재가 시장을 좀 짓누르는 게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 HGS도 강하게 빠졌잖아요. 5%대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변곡점 홍콩 HGS와 그다음에 실시간을 움직이는 항생지수를 잘 체크하면서 그다음에 환율단을 잘 봐야 돼요. 환율단은 위쪽으로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은 뭐 개인들이 되게 많이 파는 금액들 외국인 기관을 잡았지만 금요일날은 우리는 시장 같은 경우는 또 그 산 물량을 금요일날 다 내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수급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받쳐주면 매도, 개인들이 팔면 매수, 그 다음날 또 매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아직도 우리나라 시장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단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뭐 그럭저럭 그냥 박스권에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살짝 빠져 있죠.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느슨히 유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갭 떨어진 자리까지는 노멀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금이 이슈잖아요. 금값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다 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머리가 1,800달러거든요. 요 자리예요. 여기 자리가 1차 저항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거는 은이죠. 은테크라고 해서 은이 지금 많이 동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은은 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에 대해 금보다는 은 쪽으로 눈을 돌려서 재테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홍콩의 영향을 받았고 베트남 펀드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흥국 중에서 베트남 펀드의 수익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적금보다는 베트남 펀드 쪽에 가입하시는 것도 또 눈을 돌릴 수 있는 재테크 투자 상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빅테크 기업들 한번 볼게요. 반도체 지수 보고요. 반도체 지수도 플러스 11포인트 올라있고 0.63%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네요. 반도체 지수를 잘 봐야 되는 게 아침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헬스케어 지수도 역시 나쁘지 않아요.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거는 셀트리온을 보면서 헬스케어 지수를 보면 셀트리온이 주가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팔라딘. 팔라딘 가격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전기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팔라딘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왔죠. 845달러에서 2,800달러까지 올라왔었어요. 네, 그래서 팔라딘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건 달러 인덱스. 머리를 섰죠. 여기 바닥을 되게 많이 잡았다. 100 이상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달러 인덱스도 잘 체크하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봐야 될 거는 많죠. 진짜 주식이 이렇게 볼 게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봐야 될 항목들이에요. 그다음에 뉴스페이퍼 보고 이렇게 봐야 되고 애플도 나쁘지 않아요. 네, 애플도 위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테슬라. 네, 테슬라는 그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테슬라는 꼭 봐야 됩니다. 최근에 2차 전지하고 전기차가 최근에 저번 주에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와 전기차. 근데 5G들이 많이 주춤해졌잖아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있어서 5G에 대한 부분들은 좀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5G는 잠깐 쉬어갈 것 같고요. 그때 전기차가 공백을 메꾸는 모습이 저번 주에 시장의 모습들이었어요. 이 점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장적인 미국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인데요. 선물도 체크해야 돼요. 왜 그러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라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줘요. 미니 나스닥을 보면 플러스
14포인트 정도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보합에서 출발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P 역시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4에 있죠. 그래도 위에 저항대에 걸려 있어요. 그래도 양봉을 딱 잡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매물 박스권 상단까지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요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 하면 올려놨다가 우리나라 시장 되면 꺾여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를 너무 이렇게 의지해서 보지 마시고요. 선물이라는 건 변동성 있고 차감만 해야 돼요. 아침에 지금 야간 선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차감만 해야지 이게 맹신하면 안 돼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꼭 종가되면 우리나라 종가되면 종가 끝나면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니 나스닥 선물하고 S&P 선물을 아침에 시작하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좀 야간에 흘러가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움직인 금가, 금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다음에 실버는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요. 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은 쪽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스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 지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꼭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지수는 야간 나스닥이나 야간 선물이나 야간 나스닥, S&P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그때 많이 올랐던 빅스 지수의 크게 올라갔을 때보다 지금 바닥에 조금 옛날보다 그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빅스 지수를 잘 체크해야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미국 시장보다는 이번 주는 홍콩 지수를 많이 보는데 홍콩은 이렇게 장대 음봉을 금요일 날 보였었어요. 한 6% 정도 선물 지수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 개장하면 10시 30분에 20분경 정도에 우리가 잘 봐야 홍콩 지수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환율단, 달러 인덱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야간 선물은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 위가도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양호하게 월요일 아침을 미국 선물들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일 날. 올라가는 건 더디지만 빠지는 건 금방 빠지거든요. 왜 그러면 수급이 많이 꼬였고 홍콩에 대한 부분들이 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작용하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되게 컸었어요. 그다음에 홍콩의 급락, 그다음에 항생의 급락,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막 짓누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짓누르더라도 우리 종목 엔터메이트는 급등을 했어요. 금요일에 엔터메이트는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막 섰죠. 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추천을 연락을 드렸는데요. 벌써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엔터메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시가 매도하겠습니다. 왜 이런 종목은 급등이 10% 정도 올랐거든요.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종목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종목을 하나 줄일게요. 왜 그러냐면 계속 회전할 수 있는 종목이라 아침에 시가 매도해서 매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우리가 매수할 때보다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장도 고가가 10%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팔고 시가에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그래서 꼭 8시 10분에 꼭 방송을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아스템도 시장 대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은 목표가 19,000원 위까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21만 원권 정도에 온다 그럼 또 매수하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아모레퍼시픽 또 매수가 근처에 왔죠. 17만 원 이 언저리에서는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종목을 가져가겠습니다. 엔터메이트는 매도했고요. 그래서 좀 더 또 빠른 종목으로 내일 또 갖고 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만 잘 여러분들이 컨트롤해서 대응하신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 나쁘지 않는 수익률을 보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추천했던 종목들이 거의 많이 되게 올라갔잖아요. 수익도 많이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우리가 아침 이데일리 TV만 보면 수익이 난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내일 또 한 종목 더 갈 거니까 참조하셔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변동성이 있어도 종목 챔피언의 종목 포트는 잘 가고 있습니다. 소문이 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에도 실시간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9시 40분부터 주식 챔피언 쇼가 진행됩니다. 김영구 전문가의 종목 전략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인데 매도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참여해 보세요.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지난 금요일의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2,000선을 앞두고 나서 조금 무너지는 듯한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가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개인들만 다시 순매수에 돌입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4,7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3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다가 결국에는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출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 기관도 4천억 원 넘게 함께 동반 매도하면서 1% 넘게 코스피가 하락하는 지난 금요일 시장이었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만 순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도하는 상황이 똑같이 연출됐는데요. 외국인들이 1,300억 원 넘게, 기관도 1,400억 원 넘게 동반 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코스닥에서도 2,8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지난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코스피를 좀 순매수해주면서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 주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도 역시 다시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외국인들은 3주 연속 순매도 팔자세를 지속했습니다. 자,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0일 그러니까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2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여전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3주 연속 매도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순매도세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숫자로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려 2조 원가량의 순매도가 줄어들었는데요. 확실히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올 만한 사인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일단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전격적으로 다시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간 단위로 봤을 땐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686억 원 정도 순매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각각 어느 정도 순매도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38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3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코스닥 시장에서도 줄어들긴 했지만 길게 최근에 한 달 정도의 시간으로 조금 길게 늘려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 양상, 순매도가 조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발을 빼는 것인가, 이러면서 코스피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인가라는 일각의 평가들도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매도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한 달 4월 23일부터 지난주 금요일인 5월 22일까지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3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그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팔고 있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근근히 순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유지시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3천억 원 넘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에 결국에는 700선 위로 올라섰지만 다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좀 발을 빼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사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자,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었는지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담고 있는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4월 23일부터 지난주 금요일 5월 22일까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한 종목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핀테크, 게임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 한 달 사이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역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NHN 한국사이버결제였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온 집중이 외국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결국에는 이 코로나19의 수혜주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NHN 한국사이버결제다. 뭐 이외에도 KG 이니시스라든지 KG 모빌리언스 같은 그런 종목들도 함께 동반해서 상승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붙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셨을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법안이 지난주에 통과가 되면서 이것의 수혜도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겹호재가 작용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아까 앞서서 표에서 보셨지만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도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그래도 열심히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도 역시 코로나19 수혜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아직은 코로나19의 수혜를 받는 종목을 더 집중하고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코스닥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나 LG생활건강 같은 카카오를 특히 외국인들이 순매수 많이 해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코스피 쪽에서의 2천억 원, 1,800억 원 넘는 대규모,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닥에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이 코로나19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여전히 찜하고 순매수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에 있는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코스닥과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코스피 수급에서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산업 섹터에서 종목으로 연결되는 흐름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의류 업종 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투자 전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의류와 그리고 신발 섹터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종목에 대해서 만나보기 전에 우선 이 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쪽에서 국가별로 의류 수입 비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신발 수입 증가율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쪽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의미 있는 부분은 방글라데시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 이게 베트남이고 이 빨간색 부분이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신발 쪽에서도 보면요. 중국 파란색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올라가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이제 유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미국과 중국이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기지를 봤을 때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 이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 생산 기지에 대한 매력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지면서 중국의 기업을 둔 이런 흐름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쪽으로 다시 가는 흐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남아 쪽에 투자가 조금 더 활발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동남아 쪽에 일찌감치 생산 거점을 두고 전략을 펴왔던 그런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앞으로 탁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2021년 내년도의 회복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올해 극심하게 부진했습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이긴 하지만 베트남과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다라는 부분 앞서서 도표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중국은 떨어졌지만 베트남, 그 위에 방글라데시 이런 부분은 올랐잖아요. 그것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보면요. 13년과 15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글로벌 의류 이 OEM 업계에서 중국 쪽에서 대규모 서플라이 체인이 탈퇴가 됐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흐름으로 중국 쪽의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3년도와 15년도도 비슷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OEM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됐었다고 합니다. 13년도와 15년도에 그랬으니 지금도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의 OEM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자,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글로벌 의류 OEM 기업들의 국가별 생산 비중입니다. 한세실업 대표적으로 그리고 영업무역 글로벌 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베트남이 60입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서 중남미고요. 영업무역은 이 보라색 방글라데시가 73입니다. 생산 기지가 동남아 쪽으로 좀 분포가 잘 되어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수혜주로 한세실업 그리고 영업무역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국가별로 신발 수입 비중 앞서서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 이쪽에서 또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 수입 비중 미국에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고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이제 유지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비중이 시장 점유율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인즉슨 앞으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매출 비중이 조금 더 커지게 된다면 이쪽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의 탈동조화, 탈중국화는 조금 더 강해질 현상이 있다라는 데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동남아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업 쪽으로 가볼게요. 특히나 이 국내가 그 동남아 기지 생산 기점으로 하고 있는 곳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화승 엔터프라이즈 앞서서 봤지만 베트남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56% 이상 넘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 30% 정도이거든요. 이 국가별 생산 비중에 동남아의 비중이 크다라는 거 보시면 확인이 되시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고객사 시장 점유율 확대, 올해를 기점으로 더 가팔려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 2만 원을 유지하세요라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내년에 회사가 계획하는 생산 설비 수준과 마진율에 다가갈수록 앞으로 밸류에이션의 그리는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중요한 포인트로 잡혔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 가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아디다스 화승 엔터프라이즈 주가인데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아시죠? 작년에 아디다스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와 화승 엔터의 주가는 비교적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MS 한 18% 정도였는데 앞으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쪽에서 한 20%가 될 것이다라는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빨간색이 영업무역이고 파란색이 한세실업인데 지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 앞으로 21년에서 22년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 전망이 괜찮잖아요. 앞으로 주가가 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 만나볼게요. 한세실업입니다. 긴 호흡으로 보면은 이기는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목표 주가 16,000원을 유지하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죠. 의류 OEM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여러 가지 그런 산업의 타격 이런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OEM 벤더사들 어려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도 그래도 경기 충격이 지나간 이후에는 대규모 벤더사들의 그 시장 점유율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고 이익 성장률을 향유했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동남아 거점으로 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만만치 않았다. 이런 부분으로 업황이 개선됐을 때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그 경쟁 업체 대비해서 영업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OEM 수주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베트남이 강하게 생산 기지의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얀마 쪽에서도 조금 더 투자에 대해서 활발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수주 잔액으로 봤을 때 20년이고 21년입니다. 조금 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원 무역입니다. 영원 무역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고마진 수익 구조, 외연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45,000원을 유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앞서서 똑같았고요. 자, 고마진 구조와 같은 매력이 부각되면서 빠르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국내 OEM, 의류 업체 대비해서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저평가된 업체다라고 하면서 영원 무역, 이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45,000원 유지 전략 제시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에서는 기업들이 빠져나갈 거지만 동남아 생산 거점을 가진 기업들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의류 업종, 특히나 신발 섹터 투자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헬스케인들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슈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친환경 정책이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차장님.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린 뉴딜 정책에 있어서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태양광, 풍력 이런 네. 쪽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던 것 맞아요. 같고요. 특히 전기차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EU 쪽에서도 저번 주 목요일 날 네. 발표를 하게 됨에 따라서 지원을 앞으로도 굉장히 가속화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 예산은 한 200억 유로 정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매칭 펀드라 그래서 내가 1억 투자하면 정부가 1억을 투자해주는 이런 매칭 펀드에서도 400억에서 약 600억 정도의 추가 지원안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20만 개, 200만 개 이상의 충전소 인프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지금 내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EU 쪽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이쪽으로 오히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굉장히 유럽에 있는 자동차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으면은 오히려 기존에 있던 자동차, 그러니까 디젤이라든지 가솔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기차 쪽으로 지원폭을 더 크게 해줌에 따라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굉장히 가파르게 빨리 올라올 수 있겠다. 네.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가솔린이라든지 디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들은 조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기차가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쪽, 특히 유럽 쪽은 지금 이번 하반기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오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런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존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그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EU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서 관련해서 좀 주목해볼 만한 수혜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차장님?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네. 유럽 쪽으로 좀 많이 나가 있는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는 기본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특히 저는 LG 화학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화학 쪽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그동안에. 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쪽이 바닥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쪽에서는 굉장히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것들이 기계 장치다 보니까 네. 누가 먼저 투자해가지고 대량 규모 생산을 늘려놓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잡고 그다음에 진입 장벽을 높여놓게 됨에 따라서 후발주자들이 빨리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가장 큰 캐파를 늘리는 것이 LG 화학이다. 그다음이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LG 화학이 그나마 최근에도 좀 다른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뒤처져서 못 올랐었기 때문에 LG 화학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전고체 배터리가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첨보도 같이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LG 화학 눈여겨보시라 설명하셨고요. 첨보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종목 스캔들 오늘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시스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죠. 실리콘웍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요, 차장님? 아무래도 이제 팹리스라 보니까 네. 뭐 이게 얼마나 많이 나겠어. 그동안에 박스권에 굉장히 갇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매출액 2,126억 원에 영업이익이 117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 이윤 즉슨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1분기에도 괜찮았고 네. 그다음에 LG 이노텍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애플향 쪽으로 나가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웍스도 거기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에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 약간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LG 이노텍은 재고를 축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웍스의 이익단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LCD에서 OLED로 전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에는 실리콘웍스가 이번에는 박스권을 뚫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분기에는 실적을 어느 정도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좀 밀리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수급적으로는 약간 밀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밀리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 기대가 된다 설명을 하셨고요. 주가도 현재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리게 되면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매매 타이밍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캔들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차장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차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들으셨겠지만 저도 뭐 공시를 좀 체크를 하다가 하나 좀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네.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언트가 조금 전에 아침에 공시를 했는데 미국 FDA 신청한 이 면역 항암 치료제 Q702에 대한 임상 승인이 됐다라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난치성 고용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뭐 다음 달에 미국에서 열리는 암학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면역 항암 치료제 물질과 관련한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 흐름 오늘 보시면 좋겠죠. 네, 또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서 앞으로 후속 파이프라인도 임상 실험 단계 진입하겠다라는 그런 또 기업 대표의 메시지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기업 실적의 추정치 2분기는 당연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데 또 문제는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차익 욕구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익 욕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근데 대기 매수세도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금들이 언제든지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뭐 주말 사이 홍콩의 시위도 굉장히 격화됐다라는 이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될지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네,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경제 재개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들을 확인해야지 좀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시장은 어떻게 시작을 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데일리 TV 저희 굿모닝 2부 경제 패널들과 함께 여러분들 개장 체크해드리고 있죠. 네,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데일리 TV 굿모닝 2부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개장 상황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개장하기 앞서서 저희가 시각을 넓혀서 살펴봐야 할 시장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시작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난 주말 사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주말 사이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담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상당히 또 힘든 한 주였어요. 맞습니다. 뉴욕 증시도 다우존스는 약 보합, 그리고 S&P 500은 뭐 나스닥은 올라갔지만 큰 폭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경기 재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반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또 앤드루 파우치 이 국제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또 각을 세웠었어요. 이 코로나19 결코 안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경기 재개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일정 비중을 두는 그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경제 부양 쪽에 이제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도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이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과 관련해서도 책임론 공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또 홍콩 보안법이 큰 이제 태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홍콩 이 민주화 관련된 시위가 얼마 전에도 굉장히 또 치열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 중국 양해에서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더 강화하는 이 홍콩 보안법, 국가 보안법이죠. 그러니까 홍콩 의회의 이 승인도 거치지 않는 또 논의도 되지 않았던 이 홍콩 보안법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은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있는데 이제는 정치적 갈등까지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 정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상당히 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좀 격화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이 뭐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왔는데 주말 사이 홍콩에서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면서 그렇죠. 이 코로나19 전의 홍콩 시위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또다시 불거지게 된다면 미국도 더 강하게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히려 코로나19와 관련된 공방보다도 네. 이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미중 간의 정치적 갈등이 더 클 수 있다. 네. 심지어는 또 대만 쪽에서도 이 중국과 이 또 차원을 달리하는 시각을 달리하는 차이잉원 이 총통의 발언이 나오면서 네. 대만 쪽에도 중국이 힘을 실어주면서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책임 공방보다는 오히려 이 지역에서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치적 갈등 대결 구도가 더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네. 유럽에서도 이번 유럽 지난주 정시를 보면은 독일만 조금 괜찮았고 영국, 프랑스 모두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당히 또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미중 간의 정치적 갈등 이 상황이 또 벌어지면서 또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 이 코로나19 책임 공방, 중국의 책임이다. 이런 쪽에 대한 미국의 공격도 강화되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홍콩 보안법과 관련돼서 유럽과 미국 모두 공세 양상을 띠면서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는 이 G2 간의 중요한 갈등 요인이 될 텐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조금 6월이 되면은 항공도 그렇고 상황이 조금 괜찮아질 수 있다. 중국 양해도 뭐 이 중국의 앞으로의 향후 경제 성장률 목표까지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불투명성이 여전히 또 노출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 미중 간의 갈등은 상당히 우리 정시에도 큰 부담이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언급을 해보자면 중국 양회 이야기 아까 살짝 해주셨잖아요.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래도 내놓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또 부담일 수밖에 없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 양해에서 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네. 또 발표되거나 또는 이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율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네. 중국 관련주가 좀 약세예요. 네. 이것도 우리 정시에는 중국과 관련된 업종 또 종목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 양해에서는 대대적인 SOC 인프라 투자 관련 내용이 발표가 되거나 네. 아니면 성장률 목표가 제시가 됐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 비상 국면이죠. 그렇죠. 사실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방향이 시진핑 시대 이후에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신산업에 대한 부양책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로 중국 양해를 거치고 나면 대대적인 경기 부양 계획이 나오고 성장률 목표 수치가 나오면서 네. 우리도 중국 관련 소매주가 또 활성화되는 또 특혜를 입는 그런 양상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중국도 IT라든지 새로운 정보통신 투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과연 중국 양해의 이 후속 결과가 우리 종목에는 또 어떤 쪽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또 전통적으로 화장품 이런 중국 소매주에서 면세, 특혜를 받던 것은 좀 상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부분도 이번 한 주 눈여겨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양회와 관련된 이야기,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해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8시 56분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개장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월요일 시장 어떻게 시작할지 이재 앵커가 자세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 개장 5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오늘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한 0.7%, 1984선에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코스닥 지수는 0.5% 오르면서 712선에서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파운드리 이쪽 이 공장 증설 계획을 평택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비메모리 관련주 조금 더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늘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코미코가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정 그리고 코팅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2.9% 거의 3% 가깝게 35,350원 선에서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원익 IPS도 1.9% 그리고 한솔케미칼이 1.7%, 네페스, 테스 모두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관련주 그런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큐리언트 앞서서 저희가 공시 말씀드렸는데 5% 넘는 강세로 25,500원 선에서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FDA 임상 일상시험 승인 소식 전해드렸고요. 메디톡스는 반면에 오늘 5% 좀 약세 흐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메디톡신주 판매 재개 결정이 돼서 지난 거래일 20%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장 초반 5% 약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돼서 전반적인 흐름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용조 소장이 우선 삼성전자발 비메모리 관련주 좀 오늘 강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대기되는데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삼성전자가 그동안 약했었던 부분이 바로 비메모리 부분들이겠죠.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1위의 업체다라는 것을 공고했었던 삼성전자인데요. 일단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그 중국의 그 추격전이라든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미국이 자체 생산해내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5만 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역시 시장의 돌파구는 비메모리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보관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은 뭐 두 가지 투트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비메모리를 메모리 사업처럼 세계 1위로 키워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당위성을 현재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죠. 메모리 가지고만은 그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비메모리로 인해서 다시 세계 시장을 제패하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증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시가 2,000선을 다시 재돌파해서 안착하는데 삼성전자가 5만 원이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당장 삼성전자의 흐름들 주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언급드렸던 그 부품주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당장 부품주들이 시장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메디톡스의 하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법원에서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 가면은 묻겠죠. 휴재를 쓰시겠습니까? 메디톡스를 쓰겠습니까? 근데 맞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미 한 차례 원료 부품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메디톡스를 맞는다라는 것은 저로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몸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인을 통해서도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는데 휴재를 좀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된다라면 의약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법원 허가가 판매 증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메디톡스에 대한 접근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 추가적으로 동반 상승 대비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도 대부분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화학 오늘도 주가 흐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월요일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80선까지는 되찾으면서 출발을 냈는데요. 지난 거래일 대비 1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진행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오르네요. 0.7% 반등을 하면서 5포인트 이상 뜁니다. 713선에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달러원 환율은 2원 80전 상승하면서 1239원 60전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일본 시장은 1% 비교적 큰 폭으로 오늘 반등을 하죠. 2646선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고 엔달러 환율은 10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월요일 개장 분위기 함께 알아볼게요. 소장님. 예,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부분들 포함해서 여전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2%대 강한 흐름들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거침없는 상승 흐름들 과연 누가 제어할 수 있을지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플랫폼 관련주에서는 오늘 아프리카 TV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말에 있었던 유튜브 고수익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 얘기가 나왔죠.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TV가 오늘 조금 바로 눈에 띄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보입니다. 조선업종의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5%,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이 각각 2에서 3% 정도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조선주들이 오늘 단연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특별히 뭐 하락하는 종목, 앞서 언급드렸던 메디톡스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흐름들이 과연 끝까지 지속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반면에 기관은 양시장에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시장을 조금 제어하는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항공주들도 또 유독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행의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시성이 들어왔다가 코로나19가 다시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전자결제 관련주, NHN 사이버결제도 오늘 강한 흐름들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은 동시효과 대비해서 다소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카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현대차의 시총을 뛰어넘어서 탑 10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가 신고가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2.4% 강세 25만 3천 원 선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동반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면서 3%대 강세 23만 7,500원 선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라온시큐어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8%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모바일 보안, 사물 인터넷 통합 보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세대 생체 인증 기술 적용 범위가 확대될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4,170원 선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고 특히나 이 종목이 또 눈에 띕니다. PSK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정장비 공급 이쪽 사중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낮았던 그런 부분인데 후발주자로 튀어오르는 흐름들 오늘 장중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항 이 영업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이쪽에서 중국향의 판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금 더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PSK가 6.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오늘 양봉의 흐름으로 24,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미중 갈등의 수혜에 따라서 수혜주로 분류되는 그런 종목이 있었는데 또 대표적으로 샘표식품과 풀무원 이쪽이었어요. 이 대두 가격 이런 쪽으로 영향을 미친 그런 관련주였는데요. 풀무원 같은 경우에 오늘 1% 상승하면서 현재 14,95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두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두를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준 회사들 이 원가 절감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풀무원이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자,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는 특징주 내용이 있을까요, 수장님? 오늘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들이 고른 상승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반도체 장비 업종 오늘 뭐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거듭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정책 수혜주들 이런 쪽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대중국 수혜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앞서도 배종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양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사그라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이 현재 지금 5G라든지 AI에 이제 치중을 하면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얼마만큼 하반기에 자금이 투여될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약세 흐름들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아침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일단 좀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카카오가 2%대에서 1%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 약한 흐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금요일도 이러면서 재차 다시 반등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쉽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소장님께서 조선주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NG 본행제 그리고 해양 플랜트 수주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매기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게임주도 탄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모바일 온라인 섹터 양시는 다 괜찮은 상황이고 위메이드가 15%
25% 넘는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36,550원 선.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2%, 카카오 1% 상승.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도 넥슨GT,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 NC소프트, M게임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경제 이슈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초반보다는 상승세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개인들이 역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과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앞서서 저희가 잘 체크해드렸고, 앞서서 차영주 소장님도 체크해 주셨지만,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영 힘이 없고,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회하면서 일단은 견조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죠. 네.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한 6월부터는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그 기대감이 작동을 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미중 갈등, 정치적으로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관련된 책임 공방과 관련해서는 힘이 아주 많이 실리지는 않았어요. 극단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막다른 골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홍콩 보안법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것은 민주주의 차원에서 미국이 세계적으로 글로벌상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금방 이 이슈에 대해서 미국의 비중을 낮출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이슈만큼은 지금 홍콩에서도 지난 주말 시위가 격화되는 양상을 봤듯이 동북아의 또 홍콩이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약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과 미국 간의 다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우리도 한 주 동안은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많이 작동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후장대한 쪽 초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비중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업종, 조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 오늘 시장에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면 어떻게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정책 자금 지원이라든지 네. 또는 경기 부양책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점을 좀 아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만큼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은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후장대한 업종도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게감이 좀 가볍다고 볼 수가 있는 언택트 그리고 중국 양해에서 시진핑 주석도 상당한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 산업 분야 이 분야는 중국의 특수만큼이나 우리도 덩달아 올라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또 이 투자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 업종이 더 지금 각광을 받는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종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보는 지혜를 발휘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와 네이버가 요즘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 연이어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업종이 반도체나 이런 업종이 IT 업종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고 중요한 시장의 그렇죠. 핵심 포인트지만 이제는 그런 무게가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이나 인터넷 쪽으로 좀 가는 게 옮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렇죠.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네.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동안의 주로 우리의 이동이 오프라인상의 이동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공업종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유통 상당히 이 주목을 받아왔는데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아예 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온라인 플랫폼이라면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주력했던 중화공업 이쪽도 물론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경쟁력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더 눈을 돌려서 이 국경 초월적인 초국가적인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분명히 최근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앞으로 어쨌든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비중이라든지 또 투자 여력으로 있어 살펴봐야 할 분명히 중요한 섹터와 업종이 됐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시 11분을 지났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긴 한데요. 개장 상황을 확인을 해봤고,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제시한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이재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오늘의 종목, 현재 주가의 흐름까지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세 종목 선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주식공장의 배현철 전문가가 유한양행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한양행 1분기 실적은 좀 못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활용품 부분에 마케팅 비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좀 기대치를 하회해서 나타난 흐름들이 있었죠. 하지만 1분기 실적 저점을 반등으로 2분기는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R&D,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순조로운 임상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기간의 매도세가 지난 거래일까지 8거래 연속 이어져서요. 주가의 탄력은 약간 좀 못 미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주가 흐름에 대한 그 포인트 짚어주었습니다. 매수가 52,000원 그리고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5만 원 라인 제시해 주셨고 현재 주가의 흐름, 현재 진행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오늘 강보합권 상승 출발을 하는데요. 시가 대비 상승폭은 일부 줄여갑니다. 52,100원 선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흐름들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자, 황주명 전문가가 베스트 스탁에서 SSR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택트 관련하면서 보안주가 두각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정보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해서 실적 호전주로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매수가 6,160원,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 4,600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 SSR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 오늘의 주가 흐름은요. 현재 1% 상승세 를 보이고 있지만 시가 대비 상승폭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6,240원 선 보이고 있는 SSR. 과연 나중에 이제 뒷심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지 관건이네요. 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베스트 스탁 황주명 전문가가 하이로닉을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인데요. 미용 쪽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용을 개인들이 쓸 수 있게끔 소형화 그리고 개인용화 하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사주 신청 소식도 있었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라는 부분도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가깝게 상승한 좀 그런 흐름들, 성장세가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이로닉은 매수가가 4,740원 그리고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000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이로닉의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7% 상승하면서 이어지고 있죠. 4,805원 선. 하지만 시가 대비 상승폭은 좀 낮춰지는 세 종목 다 이런 흐름들이 동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이쪽에서 나올 수 있을지 관련 재료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하이로닉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주식공장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시각으로 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전략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데 카카오와 네이버는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가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종목을 딱 말씀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언택트라든지 코로나19의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계속 잘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시장 규모를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피터 린치의 얘기처럼 일상 주위에서 종목을 찾으라라는 부분들에 대한 격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언택트라는 것이 현재 당장 우리가 되는 거죠. 물론 코로나19 이후를 바라보게 된다라면 다양한 주식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많이 쓰면서 이런 것들이 수익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결국 주가라는 게 EPS와 PER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쓰니까 심리적인 지표 PER을 좀 많이 줄 수가 있고요. 또 기업 많이 쓰니까 결국 기업들의 EPS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요소가 현재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성장주의 대표적인 게 카카오와 네이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전자결제 관련주들 이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것들이 또 일부 양회에서도 좀 보여줬듯이 결국 중국도 이런 언택 관련주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 치중하겠다라는 것들이 심리적으로 국내에 있어서 주식들의 상승 여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그리고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마땅히 투자할 종목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욱더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더욱더 더해지면서 저점에서 조금만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려고 하는 대기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정 없이 어떻게 본다라면 조정 없이 거침없는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주말 사이에 친구들 만나거나 사람들 만나면 내가 카카오 안 샀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셨으면 제가 이 개편하고 이 방송 처음 나왔을 때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10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저도 아쉽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요즘에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집중해서 내가 왜 안 샀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요즘에는 카카오로 확실히 좀 대세가 넘어왔다라는 걸 저도 피부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회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확정치가 나오지가 않았고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응을 해봐야 될지 배종찬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중국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냐도 우리 투자자들이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19 국면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이 경제 성장률 수치를 발표하지 못한 거. 올해 심지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개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양해가 일단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도 봤고요. 하지만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오프라인 쪽에 SOC 투자를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중국 양해였어요. 어느 성 쪽을 더 개발하겠다. 그리고 농민, 인민들의 사회적인 경제력을 더 향상시키겠다. 이런 것이 중국 양해의 주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성장률 목표는 반드시 이게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발표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자. 이런 형태의 양해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SOC 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택트 그리고 정보 산업 분야를 더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가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이라든지 중국의 구매력이 강해졌을 때 우리가 영향을 또 특혜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구매력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언택트와 정보 산업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쪽과 더 연관성을 가져가서 우리의 산업 쪽에 더 많은 혜택과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이제 명백해지거든요. 이쪽에 우리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중국의 면세점 또 이용률이 높다든지 우리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이동이 활발해도 무관하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관련돼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의 발전과 그다음에 코로나19 국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이후 포스트 코로나는
이동 없이 온라인상에서의 활발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 간의 철저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 등,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원격 진료 관련해서 일본의 라임이 또 소니의 자회사인 M과 함께 원격 진료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바로 이런 것이 시장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처럼 중국의 양의 결과 어디 쪽에 이제 중국의 방향이 잡히는지를 우리도 관련 산업이 무엇인지를 더 눈여겨봐야 되는 때가 온 것이죠. 네. 그러면 배종찬 소장님께 좀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중국 쪽에서의 이런 정책 방향과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의 뭐 정책 입안이라는 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의 내용도 살펴보면 네. 주로 이제 수출 또 비중이 큰 업종보다는 아무래도 이것이 소비 위주의 네.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내수 그리고 우리 이 국민들이 빨리 소비할 수 있는 쪽의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소비가 진작되기 때문에 그런 만큼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뭐 추경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한 덜 받는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기대감 측면에서는 뭐 바이오 또 의료 지금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연말까지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모더나의 주가가 또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도 관련된 업종의 의료 쪽 업종의 어떤 정밀, 의료 정밀 기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올해의 교육 시장입니다. 그런 만큼 교육 온라인 플랫폼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식료품 관련되는 또 언택트, 기술, 모바일, 보안 분야 이런 쪽에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종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가성비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시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정책 자금일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항공업계에 이 큰 규모의 정책 자금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조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떤 쪽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가성비 있게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자세하게 21대 국회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그러면은 차영주 소장님도 뭐 연장선상에서 그럼 이런 정책, 정부 정책이라든지 21대 국회가 또 새로 개원을 했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업종이라든지 종목은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정부가 이제 그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그 여당이 180여 석을 지금 얻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뒷받침을 더욱더 할 그 상황이 더 연출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당장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무엇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3차 추경을 비롯해서 정부가 추진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다소 시간을 좀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각 정부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얘기를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셨다라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정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내서 찾아보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굴하는 노력들을 하신다라면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맞이하신다면 좀 다소 늦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팁을 한 가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가 여당이 과반 이상을 굉장히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추진이 된다면 그게 또 신속하게 빨리빨리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찾아보는 그런 습관과 투자 이게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선별해 주시고 익숙하게 한번 학습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고수의 픽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파세코인데요. 창문형 에어컨 제조업체로 여름 테마 대장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월 4일 추천 후 30%가량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6,500원이 지지받을 경우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강세로 출발하면서 17,000원 선 중반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오늘은 관망하라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평가, 성장성, BB 등급 종목들의 선별적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 참고하셔서 오늘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 상신 EDP인데요.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수소경제 모멘텀을 노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형주보다는 종목별로 대응해보라라는 분석이고요. 오늘장 주가는 전거래일 조정받고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인바디인데요. 인바디는 체지방 성분기 개발, 생산, 제조업체로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여름 테마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1%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관심 가져보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장은 소폭의 하락세, 약부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픽 관심 종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역시 계속해서 주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존의 강자였던 것보다 네이버나 네. 카카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언택트 관련 종목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책 자금이 어디로 쏠리는지 이 부분도 보시면 투자에 답이 나온다고 하니까 힌트 잘 챙겨보시고요. 네. 네. 또 추가적으로 몇 개의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 규모의 중국 게임 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게임 업체에서 이 로열티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네. 이게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오늘 또 의미 있는 변화는 카카오입니다. 오늘 카카오가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LG 생활건강을 넘어서 시총 9위 도달했네요. 이 부분까지 네. 챙겨보시면 개별 종목의 힘을 또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특징 소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정보와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